매일 전 세계에서 수백만 쌍의 커플이 똑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에서든 뉴욕에서든 파리에서든 도쿄에서든 대사만 다를 뿐 구조는 완벽하게 동일하거든요. 한쪽은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다른 한쪽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랑은 서서히 죽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같은 싸움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루프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흔한 싸움의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A가 말합니다. 전화한다고 해놓고 왜 안 했어? 3시간 동안 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이게 한두 번이야? 나 완전 무시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러면 B가 반격하죠. 바빴다니까? 왜 맨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 숨 좀 쉬게 해줘. 뭘 해도 불만이잖아. 나도 지쳤어. 이 대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의 집에서도, 친구 집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수없이 봤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옷의 실밥이 하나씩 풀리고 있는 신호거든요. 계속 이렇게 당기면 옷 전체가 해체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가 싸울 때 상대방이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일부러 나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고, 내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적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잠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당신의 연인이잖아요. 함께하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선택한 사람이에요. 한때는 부엌에서 춤추고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을 보여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준 사람 아니에요? 자기야, 우리 아가? 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됐다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사실만큼은 기억해야 해요. 그 사람도 이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단지 표현 방식이 서툴 뿐이라는 것 말이에요. 싸움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 대부분의 커플 싸움은 표면적인 이슈 때문에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가 있거든요. 전화를 안 한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두려움이 문제인 거죠. 잔소리를 듣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상처가 문제인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애착 불안과 회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한쪽은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다른 한쪽은 잡아먹힐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충돌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나옵니다. A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연락 없이 사라지면 나는 어릴 때 엄마가 항암 치료 받으러 가서 학교 끝나고 혼자 몇 시간씩 기다리던 그 기분이 다시 올라와.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그 무력감, 그 공포가 다시 느껴진다고. B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가 나한테 화를 내면 아빠한테 혼나면서 절대로 아빠 마음에 들 수 없다고 느꼈던 그때로 돌아가. 뭘 해도 부족하다는 그 절망감이 밀려온다고. 결국 어른인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아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서로를 보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해결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싸움을 멈추는 첫 번째 단계는 공격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화가 나면 자동으로 공격 모드가 되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공격이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상대방이 네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순순히 인정한 적이 있던가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공격은 방어를 부르고 방어는 더 큰 공격을 부르고 결국 서로 지쳐서 냉전에 돌입하거나 더 큰 싸움으로 번지죠. 그래서 공격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상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왜 전화 안 했어? 라고 소리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네가 연락이 없으면 나는 정말 외롭고 불안해져.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섭거든. 또는 네가 나한테 화를 내면 나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무력감이 들어. 네 기대에 영원히 못 미칠 것 같아서 두려워. 이렇게 말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해요. 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분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 그 연약하고 부드러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게 관계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상대방도 힘들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A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너무 세게 나가면
네가 절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알아? 미안해. 사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B도 응답할 수 있겠죠. 내가 연락을 소홀히 하면 네가 깊은 곳에서 상처받는다는 거 이제 알겠어. 앞으로 정말 노력할게.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싸움의 악순환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서로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들이 드디어 서로를 알아보고 위로받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다고요?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같은 싸움이 밤새 계속되는 상황,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다가 결국 이혼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상황, 평생 모은 재산을 법정 싸움에 날리는 상황, 아이들이 이혼한 부모 사이를 오가며 상처받는 상황 말이에요. 어떤 게 더 바보 같아 보이나요? 자존심 내려놓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더 바보 같아 보이나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모든 걸 잃는 게 더 바보 같아 보이나요? 답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그런 감정이요. 물론 그것도 사랑의 일부예요. 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실용적인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거든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잘 설명하는 기술,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기술, 상대방이 불안할 때 안심시켜주는 기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런 기술들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익히면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수학, 영어, 과학은 가르쳐도 관계 기술은 안 가르치잖아요. 부모님한테서 배웠어야 하는데 솔직히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거 잘 몰랐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본능대로 반응해요. 화가 나면 공격하고 상처받으면 방어하고 그러다 지치면 포기하고 그렇게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돼요. 늦은 거 아니에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싸움이 시작될 것 같으면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뭐지? 라고 자문해보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 말고 진짜 이유요. 대부분은 두려움이에요. 버림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을 찾아내면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두려움을 공격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표현해보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 라는 형식으로요.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짜로 들어보세요. 반박할 준비를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들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싸움의 한복판에서는 이런 대화가 불가능해요. 둘 다 감정이 격앙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차라리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나아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서로 진정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싸움이 없을 때 이런 대화를 연습해두면 좋아요. 나는 이런 게 불안해.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아.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맞는 사람을 못 만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랑 안 맞으니까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를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플 갈등의 약 70%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고 해요.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습관 차이 같은 것들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런 차이는 존재해요.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어떤 커플은 성장하고 어떤 커플은 무너져요. 차이는 기술이에요. 상대방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싸움이 전혀 없는 커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싸움 자체가 아니라 싸움을 어떻게 끝내느냐예요. 싸우고 나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면 그건 좋은 싸움이에요. 하지만 같은 싸움이 반복되고 해결 없이 냉전만 길어지고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인다면 그건 관계를 갉아먹는 싸움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다음에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을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두려운 게 뭐지? 이 사람도 지금 뭔가가 두렵지 않을까?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지만 사랑을 지키는 건 의도적인 노력이에요. 매일매일 선택하고 연습하고 실수하면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어렵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는 느낌, 내 모든 면을 보여줘도 사랑받는다는 확신,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안정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존심 내려놓고 소통 기술 좀 배우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조금씩 꾸준히.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